챕터 1. 수상한 이체네요. 컨테이너 앞에서 죽은 줄 알던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윤복자명의 계좌 명세서라고 적힌 글씨. 그 이름은 10년 전 제 손으로 관을 닫았던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명세서를 펼쳤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00만 원 자동이체. 수취인은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최은서.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죽은 사람의 계좌에서 매달 돈이 흘러나가고 있다니. 누가, 왜, 어떻게. 다음 날 아침 은행을 찾았습니다. 창구 직원은 오래된 서류를 뒤적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자동이체 등록일이 2004년 3월이네요. 거의 20해가 넘었어요. 20해. 그 숫자가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그해 봄 어머니는 갑자기 집을 나가셨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혹시 비밀번호 확인 가능할까요? 직원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325로 되어 있네요. 3월 25일. 제 생일도 아버지 생일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날짜였을까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지만 눈가에는 희미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옆 사진 한 장은 누군가 찢어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 반쪽만 겨우 보였습니다. 명세서에 적힌 주소를 따라갔습니다. 서울 외곽 공장지대 뒤편의 낡은 컨테이너 주택. 녹슨 철문에는 출입금지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박현우 씨죠? 등골이 차가워졌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윤복자 씨의 부탁을 받았어요. 그 이름이 공기를 얼렸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사람. 그런데 지금 이 여자 입에서 생생한 현재형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여자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분은 아직 살아 계세요. 순간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컨테이너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제가 직접 장례를 치렀어요.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분은 지금도 매달 저에게 연락하세요. 여자는 낡은 가죽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메고 나간 그 가방과 똑같았습니다. 이거 한 달 전에 받은 거예요. 안에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정만 대부업. 그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윤복자 씨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20해 동안 저를 살려주셨죠. 대체 무슨 관계신데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낮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딸이에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에게 다른 자식이 있었다니. 그럼 저는 뭔가요? 현우 씨는 그분이 두 번째로 낳으신 아들이에요. 저는 첫 번째 아이였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여자는 손에 든 쪽지를 건넸습니다. 성북구 미래요양병원. 비는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꼭 쥔 채 컨테이너를 나섰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어머니는 정말 살아계신 걸까요? 그렇다면 왜 저를 떠나셨을까요? 그리고 왜 다른 아이에게만 돈을 보내신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챕터 2. 잊힌 주소지의 그림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성북구 언덕 위에 자리한 3층짜리 건물. 문패에는 미래요양병원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간호사에게 윤복자라는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3층 끝방을 가리켰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동명이인일까요? 302호. 문패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윤복자 79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창가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른 등, 희끗한 머리카락. 그 뒷모습이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어머니.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름진 얼굴, 움푹 들어간 눈.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현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구나. 왜 연락도 안 하셨어요? 왜 저를 버리신 거예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넌 모를 일이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뭘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4년 3월 25일. 그 아래 짧은 문장 하나. 은서야, 미안해. 엄마는 너를 지킬 수 없었어. 은서. 최은서. 어제 만난 그 여자. 은서가 누구예요?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버린 아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버렸다고요? 25살 때 낳은 아이였어. 하지만 그 애 아버지가 위험한 사람이었어.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넘겼습니다. 중간쯤에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정만이라는 사람이었어. 고리대금업자였지. 나는 그 사람한테서 도망쳤어. 은서를 두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요? 왜 아이를 버리신 거예요? 데리고 가면 둘 다 죽을 판이었어. 그 사람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거든. 그래서 나는 은서를 고아원에 맡기고 혼자 도망쳤어.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왜 낳으신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널 낳은 건 다시 살고 싶어서였어. 은서를 잊고 새 삶을 시작하려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왜 은서한테 돈을 보내신 거예요? 잊을 수가 없었어. 그 애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배고프진 않은지, 20해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수소문했어. 은서가 18살 때 혼자 나갔다는 걸 알았지. 그 뒤로 주소를 찾아내서 매달 돈을 보내기 시작했어. 은서는 알고 있나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해 전쯤 그 애가 날 찾아왔어. 엄마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창밖으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그 애는 날 용서하지 않았어.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돈은 받았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럼 이정만은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날 찾고 있어. 은서를 통해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은서는 이정만의 딸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도 은서를 이용해서 날 조종하려고 해.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덮었습니다. 현우야, 넌 이제 돌아가렴. 이 일에 휘말리지 마. 안 돼요.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모르는 게 나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은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셨군요. 어머니는 긴장한 표정으로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은서야, 이 애는 내 동생이야.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박현우 씨, 어머니가 버리지 않은 아들. 그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은 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은서는 어머니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예요. 항상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은서야, 그만하자. 이제 그만 받아. 은서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만요. 20해 동안 버려진 삶의 값이 이게 다예요? 방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챕터 3. 숨겨진 딸의 존재. 은서는 봉투를 어머니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이 돈 제대로 쓰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모으는지 아세요?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서야, 나를 용서해라. 제발. 은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서는 무슨, 전 그냥 돈이 필요할 뿐이에요. 저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왜 어머니 명의로 계좌를 만든 거예요? 은서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은서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직접 하신 일이에요. 본인이 죽은 걸로 처리해 달라고 하셨죠.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이정만한테서 도망치려고. 그 사람이 날 못 찾게. 은서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아버지는 결국 저를 찾아냈으니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정만이 당신을 찾았다고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18살 때였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말했죠. 내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그래서요? 안 알려줬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게 사업을 제안했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사업이요? 은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인 대상 투자 상담이요. 합법적인 거예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서야, 그 일 그만둬. 제발.
왜요? 돈 잘 벌잖아요. 어머니한테 보낼 돈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혹시 사기 아닌가요? 은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기 아니에요. 정식 등록된 회사예요. 회사 이름이 뭔데요?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현우야. 그만해. 은서는 나 때문에 그러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사기인지 확인해야죠. 은서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믿든 말든 상관없어요. 전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뒤를 쫓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은서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이정만은 지금 어디 있어요? 은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궁금하면 직접 찾아보세요. 저도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거짓말 마세요. 은서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현우 씨, 어머니 걱정이면 그냥 모르는 척 사세요. 그게 어머니를 지키는 길이에요. 그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다시 어머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이정만이 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야.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그럼 신고해야죠.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 증거가 없어. 그 사람은 늘 다른 사람 뒤에 숨거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은서는 그 사람 딸이잖아요. 왜 도와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야. 이정만은 사람을 올가매는데 천재거든. 어머니는 서랍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한 달 전에 은서가 몰래 놓고 간 거야.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저 곧 끝나요. 아버지가 마지막 일을 시키고 있어요. 이게 끝나면 저도 어머니처럼 사라질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은서가 위험에 처한 것만은 확실해.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문장 사이에 무언가 숨겨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은서를 도와드릴게요. 안 돼. 넌 이 일에서 손 떼야 해.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우야. 내가 유일한 희망이야. 제발 무사해야 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어두운 그림자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서가 일하는 회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무언가 단서가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훨씬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챕터 4. 사기의 냄새.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은서가 다니는 회사 주소를 찾는 데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강남구 뒷골목, 허름한 오피스텔 3층. 간판도 없고 창문에는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복도는 축축했고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301호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최은서 씨 찾아왔는데요. 남자는 뒤를 돌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좁은 사무실에 책상 5개가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각종 투자 상품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안전한 노후 보장, 월 수익률 8% 보장. 은서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이 하는 일이 뭔지 확인하려고요. 은서는 복도로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들어갈 순 없어요. 회사 규칙이에요. 무슨 회사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은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투자 상담 회사예요. 노인분들 대상으로. 사기 아닌가요? 은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라니까요. 그럼 등록증 좀 보여주세요.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프라임 재무설계센터 최은서 수석 상담사. 명함 뒷면에는 회사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확인했으면 이제 돌아가세요. 안 돼요. 어머니가 걱정하세요. 은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상관없어요. 이건 제 일이에요. 어머니 명의로 하는 일이잖아요. 은서가 움찔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병실에서 몰래 복사해 온 계좌 내역서였습니다. 이 계좌로 들어오는 돈 전부 투자금 아닌가요? 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계좌를 조회했어요. 매달 수십 명한테 돈이 들어오더군요. 은서는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제발 이 일에서 손 떼세요. 못 돼요. 당신이 어머니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있잖아요. 은서가 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사기 아니에요. 실제로 투자 상품이 있어요. 그럼 왜 어머니 명의를 써요? 그건 은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계단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구두 소리. 누군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은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빨리 가세요. 지금 당장. 누가 오는 건데요? 제발요. 은서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비상계단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가서 어머니 지키세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구두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3층 복도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저는 비상계단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틈으로 복도를 지켜봤습니다.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그 남자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정만. 어머니를 쫓던 그 남자. 이정만은 은서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일은 잘 되고 있나? 네. 이번 주에 3명 더 계약했어요. 윤복자 계좌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에요. 이정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 여자 명의로 한 건 더 터뜨려야 돼. 은서가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이정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그 여자가 너한테 뭘 해줬는데 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0해 동안 버려졌잖아. 이제 갚을 때야. 하지만 이건 범죄예요. 이정만이 은서의 턱을 잡았습니다. 범죄는 무슨 투자 상담이지. 손님들이 돈을 잃은 건 운이 없어서야.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정만은 은서를 밀쳤습니다. 정신 차려. 우린 이미 선을 넘었어.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그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서는 복도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비상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경찰서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서는 나 때문이야. 발걸음을 돌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3층 복도를 지나 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우야, 왔구나.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이정만을 봤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서가 사기에 연루되어 있어요. 어머니 명의로.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 있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알고 계셨다고요? 은서가 3달 전에 고백했어. 울면서. 그런데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말릴 수가 없었어. 이정만이 은서를 협박하고 있거든. 협박이요? 은서가 고아원에 있을 때 저지른 일이 있대. 이정만이 그걸 증거로 쥐고 있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신고해야죠. 안 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가 감옥에 가.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직접 이정만을 만나야 해.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안 돼요. 위험해요. 이미 각오했어. 20년 동안 도망만 쳤으니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현우야, 내일 날 데리고 나가줄래? 한 곳 가야 할 데가 있어. 어디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에서 낡은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여기 적힌 곳. 이정만이 자주 가는 곳이야.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 철제 공장.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의 구독이 다음 장면을 이어갑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모든 걸 끝내야 한다는 것.